1. 그녀가 이혼을 말한 날. 우리 이혼하자. 그날 저녁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 된장찌개를 뜨려던 내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보청기 배터리가 나간 건가? 뭐라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떨린 게 아니라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다. 장난치는 거겠지. 요즘 TV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몰래카메라 같은 거. 이혼하자고요. 그녀가 다시 말했다. 이번엔 더 또박또박.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쳐다봤다. 40년을 함께 산 여자였다. 단 한 번도 먼저 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다. 늘 네, 알겠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만 반복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입에서 이혼이라니. 갑자기 왜 그래? 애들이 뭐라 했어? 나는 일부러 태연한 척 김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니요. 애들은 몰라요. 그냥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이름으로 산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이름으로 산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요즘 여자들 책에서 본 말인가? 힐링? 자존감? 그런 거? 그 나이에 무슨 이름 타령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집 마련했는지 당신은 몰라.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딸깍. 그 작은 소리가 식탁 위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에이, 내일 되면 잊어버리겠지. 여자들이 원래 그래. 감정적이니까. 그런데 이상했다. 그녀가 말없이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뭐랄까, 너무 조용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그냥 결정한 사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TV를 켰다. KBS 뉴스 9시였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부부의 이혼율이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늘었는데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다. 빨간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이혼율? 황혼 이혼? 나는 리모컨을 든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화면 속 70대 남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아내가 하루아침에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 남자 표정이 묘하게 익숙했다. 아, 아까 거울에서 본 내 얼굴이랑 비슷하네. 나는 황급히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였다. 거기서도 부부가 싸우고 있었다. 아, 씨. 요즘 TV가 왜 이래? 나는 TV를 끄고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이혼? 우리가? 웃기는 소리. 나는 평생 바람 한 번 안 피웠다. 술 먹고 행패 부린 적도 없다. 월급 꼬박꼬박 갖다 바쳤고 애들 대학까지 다 보냈다. 이 집도 내가 30년 직장 다녀서 마련한 거다. 그런데 이혼이라니. 대체 뭐가 불만이야? 나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아까 그녀가 한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녀의 이름이 뭐였더라? 김은정. 결혼할 때 신부 이름을 읽었던 기억이 났다. 신부, 김은정. 그게 마지막이었나? 그 후로 나는 그녀를 뭐라고 불렀지? 여보. 아이 엄마. 그냥 야. 맞다. 나는 40년 동안 그녀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의 방문 밑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내일 되면 괜찮아질 거야. 여자들이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
갱년기인가? 그래, 갱년기겠지. 나는 억지로 눈을 감았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스산했다. 마치 뭔가가 끝나가는 것 같은 소리였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히 나서지 마. 내가 평생 그녀에게 했던 말이 내 귀에 메아리 쳤다. 그리고 그게 우리 결혼의 마지막 문장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다. 이혼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녀가 이혼하자고 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 말을 농담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말을 할 리 없다고. 그녀는 늘 참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날도 아침밥은 차려져 있었다. 달걀 프라이 하나, 된장국 한 국자. 평소보다 반찬이 적었지만 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이혼 얘긴 이제 그만하자. 괜히 사람들 웃을 일 만들지 말고. 내 말에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국그릇을 집어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딸깍.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뭐야, 아직도 삐진 거야? 나는 혼자 밥을 먹으며 속으로 투덜거렸다. 여자들이 원래 감정 풀 때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식사를 마치고 신문을 펼쳤다. 경제면 정치면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선 자꾸 그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산다는 게 대체 뭔 소리야? 나는 신문을 덮고 한숨을 쉬었다. 요즘 TV에서도 맨날 황혼 이혼 어쩌고 하더니 그런 프로그램 보고 영향받은 거겠지. 별걸 다 생각하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그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점심 무렵 친구 영철에게 전화가 왔다. 야, 요즘 부부싸움 했다며? 설마 진짜 이혼 얘기 나온 거냐?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야, 걔가 좀 예민해져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래. 영철은 곧바로 맞장구를 쳤다. 그럼 그렇지. 여자가 늙으면 괜히 서운함 많아져. 내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요즘 세상이 이상한 거야. 그런데 저녁 무렵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왜, 무슨 일이야? 아빠, 엄마 진짜 이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네 엄마가 좀 예민해서 그래. 금방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가 그랬어요. 이제는 아빠랑 말도 안 섞고 싶다고. 그 말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건 잠깐 감정이 올라서 그런 거야. 그 나이에 이혼이 말이 돼? 아빠. 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 말이요. 그 나이에라는 말이요. 그게 엄마를 더 아프게 했대요. 뭐?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아빠는 평생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나이에 여자가 당신이 뭘 안다고.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월급 꼬박꼬박 갖다 바쳤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TV를 켰다. 또 뉴스였다. 황혼 이혼, 최근 5년간 50% 이상 증가. 화면에 그래프가 떴다. 60대 이상 이혼율. 빨간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리모컨을 집어던졌다. 전부 그딴 방송 때문이야. 내 목소리가 방 안에서 울렸다. 그 소리에 나 스스로 놀랐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늦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무슨 책을 보는지 아니면 그냥 불만 켜놓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괜히 큰 소리로 말했다. 이혼은 안 돼.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 침묵 속에서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게 깨져버린 느낌이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엔 밥그릇이 하나만 놓여 있었다. 어제까지는 2개였는데 나는 그 밥그릇 하나를 멍하니 바라봤다. 김은 안 풀어져 있었고 국은 따뜻하지 않았고 반찬은 냉장고에서 그냥 꺼낸 것 같았다. 그녀가 밥을 차린 게 아니었다. 내가 어젯밤 먹다 남긴 걸 그냥 놔둔 거였다. 그제야 알았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식은 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진짜구나. 3. 통장에 찍힌 이름. 그날 오후 나는 괜히 외출을 했다. 집 안 공기가 답답했다. 그녀와 마주치는 게 불편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나를 안 보는 게 불편했다. 며칠이면 진정하겠지.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현관문을 나섰다. 동네 카페에서 퇴직 동료 영철을 만났다. 야, 들었냐? 요즘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대. 영철이 신문을 펼치며 웃었다. 일면에 큼지막하게 황혼 이혼 10년 새 2배 증가라는 제목이 박혀 있었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에이, 설마. 우리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그게 말이야. 요즘 여자들이 이상해졌어. 맨날 자존감 어쩌고, 나답게 살기 어쩌고. 책 좀 읽으니까 난리라니까. 영철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그러게. 평생 집 지키고 살다가 갑자기 무슨 자유래. 내 말에 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게 다 TV 때문이야. 맨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어쩌고. 그런 거 보니까 영향받는 거지. 우리는 한참 동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욕하며 웃었다. 그런데 웃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4시였다. 거실은 조용했다. 그녀는 안 보였다. 아마 방에 있겠지. 식탁 위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은행 업무 서류. 나는 무심코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새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의 자유.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나의 자유? 통장 이름이 이상했다. 보통 자유적금, 꿈나무 통장 이런 식이잖아. 근데 나의 자유라니. 표지를 넘기자 예금주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김은정. 그 아래엔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있었다. 단독 명의.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들여다봤다. 단독 명의. 혼자. 나 없이. 40년 동안 우리 이름은 늘 함께였다. 집 등기부등본에도 홍성수, 김은정 공동 소유. 부부 공동 통장에도 홍성수 외 1인. 신용카드 뒷면에도 부부 가족 카드. 그게 당연한 거였다. 결혼하면 그런 거잖아. 부부니까. 근데 이건 김은정. 단독 명의. 나는 통장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그녀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마트에 다녀온 모양이었다. 나는 통장을 들어 보였다. 이게 뭐야? 그녀는 잠깐 통장을 쳐다보더니 담담하게 대답했다. 통장이요. 그걸 내가 몰라서 묻나? 왜 이런 거 만들었냐고. 내 목소리가 커졌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다.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또 그 말이었다. 제 이름으로.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아니, 이미 다 정리한 것처럼. 나는 그 차분함이 무서웠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평생 일하고 집 사고 당신 부족하게 한 적 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예요. 뭐? 부족하지 않았던 게 문제예요. 저는 늘 부족하지 않았어요. 배고프지도 춥지도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잠깐 말을 멈췄다. 저는 없었어요. 저는 그냥 아내였고 엄마였고 당신 옆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부부가 그런 거지. 네. 40년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나머지는 저로 살고 싶어요. 그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딸깍.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차갑게 들렸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식탁 위에 남겨진 통장을 내려다봤다. 나의 자유. 그 글씨가 자꾸 눈에 밝혔다. 이건 단순한 금융상품 이름이 아니었다. 그녀의 선언문이었다. 자유라. 그게 그렇게 좋은 건가?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건 나 없이 사는 자유잖아. 갑자기 이상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40년 동안 함께였던 이름. 홍성수, 김은정. 그게 이제 따로 떨어진다는 게 실감이 안 났다. 나는 통장을 덮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글씨가 떠올랐다. 김은정. 단독 명의. 이혼하면 통장만 따로 만드는 게 아니구나. 순간 깨달았다. 집도, 연금도, 재산도 전부 나눠야 한다는 걸. 40년 동안 함께 모은 것들이 두 개로 쪼개진다는 걸. 가슴이 답답했다. 밤이 깊었다. 그녀의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하고 싶으면 해봐. 어디 잘 살아보라지. 그 말은 분명 내 입에서 나왔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저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이혼하면 나는 어떻게 사는 거지? 밥은 누가 하지? 병원은 누구랑 가지? 명절엔 누가 차례 준비하지? 아니, 그보다 혼자 사는 게 뭔지 나는 아나? 70년을 살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다.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군대 갔다가 결혼했다. 혼자 밥 해먹어 본 적도, 빨래 해본 적도, 청소해 본 적도 없었다. 난 혼자 못 살아. 그 생각이 들자 화가 났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자꾸 그 글씨가 떠올랐다. 나의 자유. 소문은 빠르게 퍼진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랐다. 누가 먼저 입을 뗐는지 몰라도 우리 부부 얘기는 이미 동네의 안주거리가 되어 있었다. 슈퍼에 들르니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박 선생님, 요즘 사모님 안 보이시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집에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아프지 않았다. 그냥 나랑 같이 안 다니는 거였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거짓말이 입에서 너무 쉽게 나왔다. 아이고, 감기 조심하셔야죠. 요즘 독감 돌아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봉지를 건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다. 며칠 뒤 이발소에 갔다. 단골 이발사가 면도칼을 들고 물었다. 선생님, 요즘 사모님이 따로 사신다던데요? 면도 거품이 묻은 내 얼굴이 거울에 비쳤다. 누가 그래요? 아, 그냥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요. 이발사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눈빛엔 호기심이 번쩍였다.
나는 헛기침을 하며 거울을 피했다. 아이고, 나이 먹으면 다들 별일 있지. 요즘 여자들이 좀 예민해졌잖아요. 갱년기 뭐 그런 거 있다며? 아, 그렇죠. 우리 마누라도 그랬어요. 이발사가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 말에 나도 웃었다.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다. 밖에 나와 담배를 피웠다.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벌써 소문이 이렇게 퍼졌다고? 그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지? 아, 맞다. 영철. 내가 영철한테 얘기했고, 영철 마누라가 알았고, 그럼 동네는 다 아는 거지. 나는 담배를 힘껏 빨았다. 입속이 쓰고 가슴이 답답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전화가 와 있었다. 딸이었다. 아빠, 왜, 무슨 일이야? 아빠,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잘 살아보라지 그 말이요. 나는 잠깐 멈췄다. 그녀가 내 말을 딸한테까지 전했다는 게 충격이었다. 그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로 그런 뜻은 아니고. 아빠는 항상 그래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항상 말이 그렇다는 거지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엄마는요, 그 말들 평생 들어왔대요. 뭐? 아빠가 아무렇지 않게 한 말들이요. 엄마는 전부 기억하고 있대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무거웠다. 평생 들어왔다. 그건 단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장이었다. 며칠 뒤 교회에 나갔다. 예배가 끝나고 나오니 장로 하나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박 형제, 요즘 힘들지? 아니에요. 나도 그랬어. 한 10년 전에 마누라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요? 여자들은 한 번 마음 돌리면 끝이야. 절대 안 돌아와. 그냥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 그는 그렇게 말하고 웃으며 가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 말이 위로 같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비웃음처럼 들렸다.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40년을 어떻게 빨리 정리해? 그날 밤 나는 혼자 술을 마셨다. 편의점에서 산 소주 한 병. 안주는 없었다. 그냥 마셨다. 사람들이 다 나만 불쌍하게 봐. 소주잔을 기울이며 생각했다. 근데 왜 난 하나도 위로가 안 되지? 오히려 화가 났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불쌍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바람 한 번 안 피웠고, 도박 안 했고, 술 먹고 행패 부린 적도 없다. 월급 꼬박꼬박 갖다 바쳤고, 집 장만했고, 애들 대학 보냈다. 그런데 왜 내가 버림받는 건데? 소주병이 비었다. 나는 병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그녀가 말했던 그 문장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그녀를 여보라고 불렀고 애 엄마라고 불렀다. 그게 뭐가 잘못됐지?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그런데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그녀는 나를 뭐라고 불렀지? 여보? 당신? 아빠? 맞다. 그녀도 내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다. 홍성수. 우리는 40년 동안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다. 똑딱, 똑딱, 똑딱. 밤은 깊었고 그녀의 방은 조용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었다. 비어 있었다. 그녀는 사흘 전부터 친정에 가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처음으로 40년 만에 그 정적이 세상 어떤 소음보다 더 시끄러웠다. 나는 빈 소주병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진짜 가는 거구나. 오, 협의는 없었다. 흰 봉투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봉투 앞면에는 내 이름, 뒷면에는 그녀의 단정한 글씨로 협의 이혼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봉투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놨다. 손끝이 떨렸다. 협의 이혼 신청서예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담담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류 한 장으로 40년을 지우겠다고?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싸우고 싶지 않아요. 서로 예의 잃지 말자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호흡을 두고 덧붙였다. 아직 남은 존중만은 지켜요. 존중. 그 말이 오히려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존중? 그럼 내 체면은? 내 입가가 실룩거렸다. 나보고 졌다고 인정하라는 거잖아. 그날 밤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이혼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협의로 하면 간단해. 서류 작성하고 가정법원 가서 상담받고 한 달 뒤에 확인받으면 끝이야. 그럼 내가 진다는 거잖아. 진다고? 아니지. 그냥 정리하는 거지. 재판 가면 더 지치고 돈도 많이 들어. 영철의 말이 귓속에서 이상하게 울렸다. 정리한다. 놓아준다. 나는 그 단어들이 싫었다. 다음 날 딸이 찾아왔다. 아빠, 엄마는 협의로 끝내고 싶대요. 길어지면 서로 상처만 남아요. 나는 TV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줬다. 니네 엄마가 감정에 치우친 거야. 금방 지나갈 거야. 아빠. 딸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는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에요.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요. 나는 안 돼. 아버지 체면이 있잖니? 체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목을 조이는 것 같았다. 정말 체면 때문일까? 아니면 패배가 두려운 걸까? 며칠 뒤 법률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상담 가능하신가요?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넥타이를 곧게 매고 구겨진 양복 소매를 폈다. 아직 괜찮아.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니 냄새가 묘했다. 종이, 잉크, 오래된 카펫, 그리고 뭔가 차가운 느낌. 변호사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안경을 쓰고 정장을 단정하게 입었다. 앉으세요. 홍성수 씨 맞으십니까? 네. 협의 이혼 관련 상담이시죠? 네. 나는 앉으며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훑어봤다. 부인 측에서 협의 이혼을 원하시는군요. 네. 협의 이혼은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양측이 합의하면 한 달 내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지는 건가요?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나를 바라봤다. 이혼은 승패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나는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었다. 재판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 이혼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도 재판으로 가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재판으로 가면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 악의적 유기, 폭력, 이런 게 있어야 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재판으로 가도 결국 협의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거죠. 나는 침묵했다. 감내할 겁니다. 그 말이 입에서 너무 쉽게 나왔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 앞에 분리수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그녀가 쓰던 머그컵이 신문지에 쌓여 있었다. 컵 밑바닥에 흐릿하게 남은 립스틱 자국.
나는 그걸 쓰레기 봉투에서 꺼내 싱크대에 올려뒀다. 버릴 건 내가 정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는지 나도 몰랐다. 저녁, 이웃 최 여사가 현관 앞에서 나를 붙잡았다. 어휴 선생님, 나이가 얼만데 이혼을 해요. 그냥 눈 감고 사세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돌아서자 손등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왜 나는 타인의 말에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그리고 왜 그 흔들림을 더 큰 고집으로 눌러버릴까? 첫 변론 기일. 며칠 후 가정법원. 복도는 회색 조명 아래 바닥이 반들거렸다. 그녀가 저쪽 끝에 서 있었다. 검은 코트, 단정한 머리, 고개를 곧게 든 표정.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는 없었다. 우리는 서로 알던 길을 건너 모르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다. 판사가 앉고 양쪽 변호사가 자리를 잡았다. 피고 홍성수, 원고 김은정의 이혼 청구에 동의하십니까? 판사가 물었다. 나는 한 박자 늦게 입을 열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판사의 눈매가 잠깐 움직였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 걸 본 건 아마 나뿐이었을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은 서로 약속한 겁니다. 한쪽 마음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기일에는 양측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쾅. 목탁 소리. 끝이었다. 복도에 나왔을 때 창밖으로 겨울 해가 낮게 기울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어깨가 작아 보였다. 내가 이긴 걸까? 아니면 한숨이 길게 빠졌다.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 얼굴. 그저 오래 버틴 사람의 얼굴. 그날 밤 나는 협의서 봉투를 다시 꺼내 펼쳐봤다. 마지막 장, 서명란. 김은정. 그녀의 이름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빈칸 하나가 남았다. 내 이름 자리. 서명하면 진짜 끝이겠지. 나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놨다. 끝낼 용기가 없었다. 끝내려는 사람과 끝낼 용기가 없는 사람. 우리는 다른 시간에 서 있었다. 창문을 여니 찬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흔들리고 식탁 위 종이가 살짝 들렸다. 나는 조용히 컵장으로 가서 그 머그컵을 꺼내 물을 따랐다. 립스틱 자국이 거의 지워져 있었다. 협의는 없다. 다시 내 속의 목소리. 그 말이 점점 작아졌다. 정말 계속 그럴 수 있을까? 협의 이혼 신청서. 그녀는 서명했지만 남자는 거부했습니다. 이건 내가 지는 거야. 그는 법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그가 지킬 수 있는 건 자존심뿐이었습니다. 40년 결혼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70대 남자의 서툰 이혼 이야기. 협의를 거부한 남자는 이제 무엇을 지키게 될까요?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